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수업 지원단 사회과 교사 신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들릿을 이용해서 모든 과제, 협업 과제에 했던 수업 사례를 한번 선생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한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실패했던 것, 패들릿을 이용한 협업 수업 하실 때 어떠한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들릿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시판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마트 수업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다 비교적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사실 인터넷에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실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미리 앞서서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신다면 실전에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의 망했던 사례를 보시면서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패들릿 한 장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러드린 다음에 자기소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소개해봐라 하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 바다를 좋아해요, 우리 집 강아지, 또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교사가 서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게시판이다. 시각 자료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이제 자연재해 신문 만들기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 단원에서 자연환경, 이제 기후적인 자연환경, 그 다음에 지형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또 자연재해에 대한 단원이 있죠. 이 자연재해 단원을 할 때 이걸 주제로 해서, 자연재해를 주제로 해서 디지털 신문을 만들어 보자, 그런 활동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제가 4단계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모둠 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문의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다, 역할을 분배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신문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지역별로 해도 되고, 즉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혹은 미국의 자연재해 해도 되고, 아니면 재해의 종류별로 나는 태풍에 대해서만 하겠군, 지진에 대해서 세계의 지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다. 특이한 주제도 있었어요. 어떤 조는 딱 한 조지만 조선시대의 자연재해를 주제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십니까? 조선시대의 자연재해. 주제 자체는 너무 괜찮죠. 너무 멋있죠. 정말 저조차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그런 주제를 잡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상 조사를 했을 때 자료가 너무 많지 않아서 그 학생들이 좀 애를 먹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나중에는 하다가 논문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논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정보를 얻어낸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컸던 것 같아요. 중간에 주제를 바꾸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만들기 할 때, 이제 모둠회의 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이런 양식을 하나씩 많이 주시죠. 단계를 쪼개서 우리가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주셔서 이제 회의할 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주제를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태풍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할 기사 내용,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역할을 캡틴 AI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각각의 역할 혹은 4명의 학생들이 어떤 기사 내용을 담당할지를 회의를 서 구분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캡틴은 태풍의 정의와 등급을 국가사전을 통해서 알아보고, AI는 우리나라의 역대 태풍 피해를 기상청과 사회과 부도에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알아보고, 엔지니어는 태풍 피해 사례를 기사 검색, 웹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대책을 교과서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나눠놨으면,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진짜 훌륭한 조죠. 사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했을 때는 회의 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모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시고, 조금 또 모둠장의 리더십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 그런 모둠은 가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좀 진행하시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아예 이런 예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추천드리는
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웹페이지, 기관들을 좀 사전에 선생님들이 좀 검색을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좀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 검색하는 것도 어렵다 할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네이버랑 유튜브에서만 주셔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조는 중국의 자연재해를 주제로 했는데요. 중국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 아이들이 중국어를 좀 하는 아이들은 또 그걸로, 또 영어를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아이들은 페이지를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그걸 읽어서 거기서 자료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제 교사는 기쁨이 이제 엄청 커지죠. 아,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지만 그 많은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보 검색 능력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정보를 찾는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패들렛 게시판을 만드는데, 이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링크를 따로따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둠장들이 만들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2편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둠별로 활동을 안 하고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반별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30명이면 30명 학생을 다 불러드리고 각자가 한 개씩 기사를 작성하게 하시면 한눈에 전반의 학생의 포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고요. 일단 모둠별 협업과제로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모둠별로 조장이 만들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2편 영상에서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튜토리얼 영상을 공유해서 요거 보고 조장들이 만들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방과 후에 조장들을 남기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한 반 조장이 8, 9명이다. 그러면은 한 3, 4반치 조장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무선 인프라 갖춰진 이제 교실에 남겨서 같이 패들렛을 만들고 친구들 공유하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이들이 한 2, 30분만 딱 배우면 이제 아이들이 터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조장들이 이제 자기 조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그 뒤엔 더 이상 설명을 많이 안 하셔도 돼서 조금 한 번의 수고로 좀 편하실 수 있다. 대신 이제 방과 후에 좀 바쁜데 선생님들이 또 추가로 시간을 내셔야 돼서 그 점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으시냐면, 수업 시간 중에 요 3단계가 자료조사하는 단계거든요.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둠회의 끝나면 각자 자료조사를 시키고 조장들만 교실 앞으로 불러들이셔서 조장들이 이제 기기 와서 그 기기로 같이 모둠 패들렛 만드는 거를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따라오면서 하게끔 하시면 그러면 좀 대신 이제 조장은 조금 자료조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게 패들렛을 만들어서 공유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팁 중에 한 가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조사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원고 작성할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식시장 단계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세분화해서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되죠 지금? 하고 방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식시장 단계에는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들이 설명을 하죠. 여기 보시면 태블릿에다가 자신이 만든 패들렛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디지털 자연재해 신문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쓴 기사를 설명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듣는 친구가 있죠. 문제,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배울까요? 네, 실시간이 아니라서 선생님들 답변, 1등 답변하신 분을 제가 선물을 못 드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설명하는 친구가 있고 듣는 친구가 있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하는 친구가 훨씬 더 많은 배움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식시장이나 어떤 발표 활동을 넣지 않으시면 자료조사에서만 딱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많이 하고요. 모르는 말도 다 갖다 씁니다. 내용만 풍성해 보이게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고, 진짜 알고, 그래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꼭 밟으실수록 좋다.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활동, 진짜 아이들이 설명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단계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사진에서도 살짝 느껴지시겠지만 수업 분위기는 지금 막 책상 배치도 막 다르죠. 그리고 어수선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둠 수업, 원래 활동 중심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어수선함이, 산만함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어수선함이 배가 됩니다. 특히 회의하거나 발표할 때는 그렇습니다.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그거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통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다니까 아이들도 지치고 저도 지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토의하고 내버려주는구나. 단 여기서 조건이 있죠. 조건. 어수선함 속에서도 약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해당되는 게 어떤 학급 규칙이 되겠죠. 예를 들면 수업과 무관한 인터넷상의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SNS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든가 이런 규칙들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장면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소리는 제대로 좀 재생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태블릿 앞에 놓고 막 검색도 하면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걸 조사할 테니 너는 뭐 피해 사례를 조사하라. 그럼 너는 뭘 하라.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좀 또 막 박수치죠?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면서 의견이 맞아 떨어졌을 때 하고 이해했을 때, 또 이 학생은 지금 소리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학술 자료를 검색하니까 뭐 나오는데?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네이버에서 뭐 지식인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작업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 학생이 검색을 하고 있죠. 검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작은 화면에 보이는 게 디지털 신문 패들렛으로 같이 아이들이 기사 작성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학생은 좀 되게 익숙하게 잘하는 학생이죠. 그래서 검색했다가 또 거기 돌아와서 또 기사 작성했다가 되게 똘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검색하다가 허리케인의 등급 표시가 된 그래프를 아이가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색깔별로. 그래서 허리케인에 등급이 있네? 등급이 있어? 이게 뭘까? 하고 다시 구글링을 하죠. 그래서 검색어에 보시면 허리케인의 등급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인 제가 단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등급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조사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탐색해서 등급이 있네? 등급을 나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풍속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보시면 항만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기를 사용한 수업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그 배움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잘을 해도 모든 학생들의 개념과 어휘력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모르는 말이 나와도 하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선생님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기가 몰랐던 단어들 나오게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는, 이 친구는 항만시설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는 단계를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좋은 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대신 이렇게 하게 되려면 아이들한테 많이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작성한 원고를 남 앞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며, 설명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학생이나 선생님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하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더 공부해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원한 것은 아이들이 적은 양이라도 확실히 아는 것을 설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막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고 검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말이 있나.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빼버리고, 이제 그 정보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죠. 불필요하다 싶으면 빼버리고 요약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자, 학생들이 만든 패들렛 사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클릭하면 3번 3조의 자연재해 신문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통계지도와 사진을 이용해서, 이조는 지금 미국의 자연재해를 소재로 했는데요. 이렇게 통계지도를 사용해서도 설명하는 기사를 이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좀 잘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이런 통계지도를 발견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알아보는 능력, 안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쪽에 서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이 남서부 지역도 있고요. 색깔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원으로 인구 규모 그 지역에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자연재해 중에서도 토네이도 그다음에 허리케인 피해 지역 그다음에 지진 피해 지역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공부하고 교과서에서 찾아본 내용을 기사로 쓴 거예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 다음에 토네이도는 저위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진이 태평양판이 있는 판의 경계부에 해당되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교과서에 있는 자연재해 단원에서 나오는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에 해당되는 개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핵심 개념이죠. 판의 경계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재해, 열대이동성 저기압, 기후적인 요인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막 아이가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자료,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분석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료와 분석. 특히 분석을 할 때는 분석한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와 비교해서 검증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이제 사진이 들어갔다. 그럼 이 사진이 출처도 없고 시기도 없고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검색해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자연재해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뚝을 쌓은 곳인지 아니면은 우연의 결과로 찍힌 사진인지 합성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교사가 이제 모든 간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격려와 촉진을 하실 텐데 그때 이거는 어떤 자료인지 물어보시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자료면 불확실하다고 같이 명시하던가 쓰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패들렛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스님들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2주에서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 바닥에 배경사진 보이시죠? 어떤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시키는 이러한 능력들은 요새 아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보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서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어려운 점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제점들을 크게 추리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산만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수업 분위기, 무임승차하는 학생, 이건 고질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아주 많고요. 과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해결의 방법, 방향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산만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간에 협업하는 시간, 그리고 전체가 대집단으로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급의 규칙, 어떤 구호 같은 걸 정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 전체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거나 피드백을 공유해야 될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별로 회의할 시간에 아이가 기기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료조사에 푹 빠져서 모든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리더들에게 이럴 때 같이 회의할 때는 크롬북 뚜껑을 덮고 패드를 뒤집어 놓고 혹은 뭔가 가리고 모든 회의에 서로의 어떤 면대면 회의의 과정, 토의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은 협업 활동할 때 항상 문제죠. 모둠 회의에서 역할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모둠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못 따라하는 친구들은 조금 쉬운 과제를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또 너무 앞서 나가는 친구들은 너무 혼자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활동하게끔
끊임없이 교육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협동심은 사회에 나가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 또 협업의 과정에서도 각각 한 명 한 명의 기여도가 살짝 드러나는 소과제를 추가해 주시는 것. 한 명 한 명. 아까 그 패들렛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기사를 작성한 학생들의 그 작성자 이름이 뜨게끔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학생이 쓴 원고가 드러나니까 조금 더 기여도가 드러나서요. 그걸 같이 평가에 반영해 주시면 무임승차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과제 자체가 아이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때 무임승차가 가장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그죠? 100%의 모든 학생이 어떤 특정 과제에 다 호기심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을. 이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연재해 신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해야 되죠?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기사 하나 작성해 놓고 태풍 조사했는데요? 저 다 했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되죠? 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이미 다 했는데요 하는 친구는 가서 들여다보시고 태풍에 뭐에 대해서 했구나.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을 같이 조사해보면 어떻겠니? 혹은 다른 비슷한 사례는 없니? 혹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태풍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뭐가 좋겠니? 그걸 같이 제시해줘야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멘트들, 이런 대화를 학생들과 하시면서 그 다음 과제를 조금씩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히 이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과제를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자료를 사용할 때 정보의 출처 혹은 통계가 작성된 시기, 통계를 작성한 기관을 밝히게 할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설명의 과정을 뒤에다 주시고 그걸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다 작성하고 나면 너가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 제가 여기까지 자연재해 신문 만들기 과제했던 과정 또 실패했던 부분들 수업 나눔을 했습니다. 패들렛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방법은 사실 선생님들 5분이면 금방 익히십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튜토리얼 정말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한 번쯤 익혀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수업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들 활동 수업이죠. 협업이죠. 거기에 스마트 기기까지 들어가면 온갖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요. 비밀번호를 세상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또 까먹는 학생이 끊임없이 생기고요. 또 저만 공유가 안 된다는 친구 갑자기 한글 타자가 안 되고 영어로만 써져요. 온갖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실수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막 제가 짜증도 내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짜증도 내고 또 아이들에게 또 많이 다그치고 이거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해 줬잖니. 비밀번호를 또 까먹으면 어떡하니.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정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교사가 그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 괜찮아. 같이 해결해보자. 인터넷이 오늘따라 조금 느리네. 조금 느긋하게. 우리가 이제 진도의 허덕이기 때문에 느긋함이 항상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워낙에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죠. 항상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성격도 급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저의 실패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상황에서 우리 교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수업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